영화를 잘 본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를 어떻게 보면 영화를 잘 본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영화를 잘 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너 영화 잘 본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공자나 시네필, 직업적으로 영화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영화 잘 본다 이런 말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잘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영화를 날카롭게 읽어내는 안목을 갖추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두었을 때쯤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잘 만들어야 하니까 그 누구보다 더 영화를 잘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봐도 책 많이 읽어라, 영화 많이 봐라 이런 막연한 말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들의 말들에서는 실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공부하게 되더군요. 지금 헤아려 보니 그렇게 공부한 시간이 대략 20년 정도 되네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정리된 것들이 이것저것 생겼습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몇 해 전까지는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들을 지원하는 곳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저도 영화 독해에 정해진 방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더군요. 이제 와보니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독해의 한자말을 풀이하면 읽어서 이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독해란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읽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읽어서 이해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독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학적 분석, 둘째, 주제적 해석, 셋째, 학문적 주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해가 가능하려면 우선 영화 예술에 관한 지식과 인문교양적 지식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분리해서 볼 줄 알아도 영화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생충을 예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생충을 호평하는 사람들은 기생충이 계급사회에 관한 냉소적 비평을 펼쳐보인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충은 계급사회에 관한 냉소적 비평을 펼쳐보인 작품이다. 그런데 기생충을 관람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기생충을 흥미롭지 않게 따분하게 보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생충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셨을 겁니다. 봉준호 감독과 한진원 작가가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는 기술과 장치들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이분들의 영화예술적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계급사회에 관한 냉소적 비평, 이것은 어느 쪽일까요? 영화예술에 관한 지식에 바탕을 둘까요? 인문교양적 지식에 바탕을 둘까요? 이제 분리가 되시죠? 계급사회 비평은 인문교양적 지식에 바탕을 둡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생충은 계급사회 비평이라는 층위를 알아차리지 못해도 충분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생충을 보면서 계급사회 비평의 층위를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생충을 보면서 계급사회 비평의 층위를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기생충을 보기 전부터 이미 계급사회에 관한 담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급 간의 간극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면, 사적인 경험이 있으면 이것을 알 수도 있겠죠. 이제 영화예술과 인문교양적 지식이 분리가 되었으니 영화 독해의 세 단계인 공학적 분석, 주제적 해석, 학문적 주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학적 분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화예술적 지식과 인문교양적 지식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둘을 분리하고 나면 기생충에서 봉준호 감독과 한진원 작가가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구사했는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 예술에는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을 짚어내서 작품의 구성 전략을 파악하는 작업이 공학적 분석입니다. 즉, 영화 예술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의 설계 지도를 따내는 작업이 공학적 분석인 것입니다. 사건 구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플롯에서는 어떤 장치들을 활용했고 또 데쿠파주에서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둘째 단계는 주제적 해석입니다. 주제적 해석은 테마나 모티프를 읽어내 장면의 의미,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감독의 연출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기생충 독해에서 계급사회에 관한 비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학적 분석을 거쳐서 주제적 해석까지 마치고 나면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학적 분석으로 작품 설계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한 다음에 인문교양적 범위의 사전 지식을 동원해서 작품의 심층적 맥락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영화 예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영화 외적 지식까지 동원되는 작업이므로 공학적 분석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영화 독해 과정에서 공학적 분석을 건너뛰고 바로 주제적 해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도에서 보자면 그것은 인상비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비평에서 허무맹랑한 해석이 펼쳐지기도 하죠. 인상비평과 허무맹랑한 해석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정석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께 공학적 분석을 거친 주제적 해석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계는 학문적 주석입니다. 학문적 주석은 주제적 해석의 다음 단계입니다. 주제적 해석을 거쳐 마련된 작품에 관한 총체적 이해를 학문적 계보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결 더 와닿으실 수 있게 이야기하자면 주제적 해석을 재검토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적 해석의 결과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주로 아카데미에서 전문 연구자들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생충을 예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생충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계급사회의 비평을 펼쳐보인 작품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계급사회의 비평과 관련해서 기생충에 선행하는, 그러니까 기생충에 앞서는 텍스트들이 있겠죠. 그 중에 기생충이 어떤 요소를 직접 차용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실제로 조지 오웰의 냄새 모티프를 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충에는 히치콕의 모티프도 주요하게 쓰입니다. 특히 분열의 모티프가 주요하게 쓰입니다. 이 정도만 언급해도 기생충이 고전 예술 작품들과의 관계망 안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대략적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생충이 히치콕의 작품이나 조지 오웰의 작품과 어떻게 닮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새로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이와 관련한 주요한 선행 연구들까지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학문적 주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까마득하죠. 그래서 학문적 주석은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화 감독들이나 작가들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완고한 예술가들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검토를 수행합니다. 예컨대 봉준호 감독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웬만한 평론가들보다 히치콕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 독해의 세 단계를 간략하게 짚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으신가요? 영화 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분도 계실 테고, 셋째 단계까지 욕심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내가 직접 하는 건 힘드니까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누군가가 이런 걸 나한테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면 둘째 단계를 할 줄 아는 것도 꽤나 준수한 겁니다. 저는 첫째 단계는 한 번쯤 직접 해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편 정도 해보면 영화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지망생 그리고 평론가 지망생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기본기 훈련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 기타 연주를 한 곡 할래도 기초개념 숙지와 무수한 연습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영화에도 그런 기본기와 필수 연습사항과 훈련 방식들이 있습니다. 공학적 분석은 그러한 것들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공학적 분석과 주제적 해석의 차이가 여전히 막연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첫 영상에서 토이스토리4 분석 해석 예시를 보십시오. 그리고 시민 케인 해설 시리즈는 학문적 주석에 가까운 독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공학적 분석의 예시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예고드린 것처럼 기생충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